매년 10월이 되면 전 세계 수억 개의 창문과 현관 앞에 그 얼굴이 나타납니다. 눈이 패어 있고 코가 뚫려 있으며 입은 비뚤어진 채 웃고 있는 그 얼굴. 안에서 타오르는 촛불이 텅 빈 눈구멍을 통해 어둠 속으로 새어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고랜턴이라 부르는데 그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왜 하필 그 표정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할로윈은 오늘날 연간 수조 원 규모의 경제가 움직이는 거대한 문화 산업이 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재고랜턴이 자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장식품의 이름 속에는 단순한 공예품의 역사가 아닌 악마와 거래를 맺고도 저승도 천국도 가지 못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빛을 품은 텅 빈 얼굴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잠들어 있을까요? 이야기의 뿌리를 찾으려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상 전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일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이 지역에 살던 켈트 민족은 매년 10월 31일을 사마인이라 불리는 축제일로 지켰다고 전해집니다. 켈트어로 여름의 끝을 뜻하는 사마인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날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날 밤, 두 세계를 넘나드는 존재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은 다양한 의식을 치렀다고 전해집니다. 켈트인들에게 이날은 두려움의 날이었지만 동시에 경외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죽은 조상의 영혼이 이날 밤만큼은 집으로 돌아온다고 믿었고, 한편으로는 아기를 품은 존재들도 인간 세계를 배회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위장하거나 무서운 형상을 문 앞에 세워 그 존재들을 쫓으려 했다고 합니다. 재고랜턴의 기괴한 표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된 공포에서 태어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재고랜턴은 호박으로 만들지만 초기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는 순무나 사탕물을 깎아 안에 촛불을 넣어 켜는 풍습이 있었다는 기록과 증언이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단단한 순물을 파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도 사람들은 그 번거로운 작업을 해가며 기이한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하나의 의식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재고랜턴이라는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구전된 민담 속에는 스팅기 잭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인색한 잭 혹은 교활한 잭으로도 번역되는 이 인물은 술을 즐기고 꾀가 많으며 거짓말에 능한 방랑자로 묘사된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술집에서 악마와 마주치게 되고 그 만남이 이후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민담에 따르면 잭은 악마에게 술값 대신 동전으로 변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악마가 동전이 되는 순간 잭은 그것을 은십자가 옆 주머니 안에 집어넣어 꼼짝 못하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잭은 그 조건으로 앞으로 10년간 자신의 영혼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교묘한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년이 흐른 뒤 악마는 약속대로 다시 잭을 찾아옵니다. 이번에도 잭은 꾀를 냅니다. 사과나무 위에 열매를 하나만 따달라고 부탁한 뒤 악마가 나무에 오르는 순간 둥치에 십자가를 새겨 위에 가두었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거래도 잭의 승리였고 악마는 잭이 죽어도 절대 지옥으로 데려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했습니다. 잭은 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떻게 끝날지는 몰랐겠지요. 그리고 잭은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진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잭은 살면서 그다지 선하지 않았고 그래서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지옥은 악마와의 약속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승도 천국도 거부당한 잭의 영혼은 어둠 속을 영원히 떠돌게 됐고 악마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지옥의 불씨를 품은 순무 하나. 그 순무 등불을 들고 어둠 속을 영원히 떠도는 존재, 그것이 잭 오브 더 랜턴이라는 이름의 유래라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재고랜턴으로 줄여 불리게 된 그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민담이 언제부터 구전됐는지, 실제 어떤 인물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문헌 기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이야기가 아일랜드의 다양한 구전 전통이 뒤섞이며
형성된 민담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민담을 품은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기 시작한 건 19세기 중반의 일입니다. 1845년부터 약 7년간 아일랜드를 덮친 대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고국을 등지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빈손에 가까웠지만 고향의 이야기들만큼은 기억 속에 담아왔습니다. 사마인의 기억도, 순무등불의 기억도, 스팅기 잭의 이야기도. 미국에 도착한 아일랜드 이민자들은 새로운 땅에서 낯선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향에서는 보지 못한 크기의 열매가 밭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호박이었습니다. 단단하고 작은 순무와 달리 호박은 크고 속이 비어있어 조각하기에 훨씬 수월했습니다. 이민자들이 고향의 풍습을 새 땅의 재료로 재현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설이 있는데, 즉 호박은 순무의 미국식 대체제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할로윈의 상업화와 재고랜턴의 확산을 연결짓기도 합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할로윈은 지역 행사에서 전국적인 문화 현상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출판사, 장식품 제조업체, 인쇄업계가 할로윈 관련 이미지를 대량으로 유포했고, 그 과정에서 호박으로 만든 재고랜턴이 가장 강렬한 시각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야기보다 이미지가 더 빠르게 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순무등불과 관련된 기록 중 하나는 1837년 아일랜드의 한 문학 작품에서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잭 오브 더 랜턴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이 기록에서 그 이름은 늪지나 어두운 들판을 떠도는 불가사의한 불빛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됐다고 전해집니다. 영어권에서 귀로 더 위스비라 불리는 늪지 자연발광 현상에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명도 있는데, 민담과 자연현상이 뒤섞이며 하나의 이름이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스팅기 잭이 실존 인물을 모델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민속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는 이 이야기가 악마와 흥정하는 영리한 인간이라는 범유럽적 민담 원형에서 파생됐다고 봅니다. 실제로 유사한 구조의 이야기는 독일, 스칸디나비아, 영국 등지에서도 변형된 형태로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팅기 잭은 특정 실존 인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민담이 빚어낸 보편적 인물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힘을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만, 재고랜턴을 둘러싼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저둠 속의 작은 불빛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어둠을 두려워해왔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행위는 많은 문화권에서 경이롭거나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잭이 들고 떠도는 그 순무등불은 어쩌면 의지할 곳 없는 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마지막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보잘것없지만 그래서 더 오래 기억되는 빛.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 그 등불은 전 세계 가정집 현관 앞에 오렌지빛으로 환하게 놓이게 됐습니다. 저승도 천국도 거부당한 영혼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상징이 이제는 어린이들이 사탕을 받으러 다니는 날의 장식품이 된 것입니다. 어딘가 아이러니하고 어딘가 씁쓸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여전히 촛불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고랜턴의 기원에 대한 질문은 완전히 답해지지 않습니다. 켈트의 순무등불이 언제, 어떤 경로로 오늘날의 호박 조각으로 변해왔는지는 여전히 기록의 공백 속에 있습니다. 스팅기 잭이 누구였는지 혹은 애초에 실존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름 모를 누군가가 어느 어두운 밤 순무를 깎아 불을 밝혔고 그 행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 빛이 무엇을 쫓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이제 우리 각자가 답할 차례인지도 모릅니다.